재수 씨, 정말로 괜찮겠어요? 마지막 남은 이성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죠. 와인잔을 든 은옥 씨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녀는 시선을 떨군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 올 때부터 각오하고 왔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허락하는 신호탄이었죠. 잠시 뒤,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와인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억눌렀던 욕망 때문인지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그녀를 안았죠. 늘 멀리서 바라만 보며 감히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아내, 은옥 씨를요. 제 품에 안긴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더라고요. 두려움인지 기대감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죠. 오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서로 후회 없이 즐겨요. 그녀의 속삭임은 마지막 남은 빗장을 풀어버리는 주문과도 같았어요. 그렇게 우린 진수 녀석이 불행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향한 위험한 끌림을 아는 채 거사를 치르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거든요. 복수심, 오랜 시간 품어왔던 욕망, 서로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의 폭풍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나란히 누운 그녀가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이더군요. 오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니까요. 뭐가요? 오빠 나 이런 건 처음 받아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줍음과 함께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요? 평소 진수가 잘 안 해줬나 보네. 진수 오빠뿐만 아니라 이제껏 만나본 남자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섬세하고 정성껏 최선을 다하는 남자는 오빠가 처음이에요. 그냥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여자로서 존중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행복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좋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오빠는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저야 오랜 꿈이 이뤄진 것 같죠. 솔직히 말해서 은옥 씨를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 잦아졌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고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죠. 요즘 오빠 만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도 저랑 있을 때 괜찮으세요? 저도 좋아요. 재수 씨랑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웃을 일도 많아졌고요. 은옥 씨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친구의 아내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진 지가 반년이나 흘렀네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토록 위험하고도 뜨거운 관계에 빠져들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는 50대 남자입니다. 왜 이혼했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가 바람이 나서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죠. 제 인생에 그런 일이 닥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 아내는, 아니 이제 전처가 된 그 여자는 결혼 전부터 참 예쁘장하게 생겼었어요. 눈도 크고 웃는 모습이 서글서글해서 어딜 가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죠. 그래서 그런지 주변의 남자가 끊이질 않았어요. 본인 입으로는 전부 그냥 친구, 소위 말하는 남사친이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그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그 문제로 몇 번이나 다퉜거든요. 주말에 또 민수 만난다고? 우리 영화 보기로 했잖아. 아, 오빠. 민수가 군대 휴가 나왔는데 얼굴은 봐야지. 그냥 밥만 한 끼 먹고 올게. 진짜 친구라니까. 나는 내가 남자들이랑 단둘이 만나는 거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아유, 답답해. 오빠랑 세대 차이 나서 그런가.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줘. 그냥 친한 친구 사이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늘 이런 식이었죠. 세대 차이라는 말 한마디면 저는 속 좁고 의심 많은 구시대 남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 알았어. 제가 뭘 더 말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아내의 그 뛰어난 외모와 매끈한 몸매에 완전히 현혹되어 있었어요.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죠. 당시에는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는 생각. 꼭 결혼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에 눈이 멀어 그 수많은 남사친들을 제 스스로 인정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근데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제 어리석은 판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여전히 아내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그 상대는 여자친구들보다 남사친들이 더 많았어요. 주말이면 아이는 저한테 맡겨두고 동창회다, 모임이다 하면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오늘은 또 누구 만나는데? 응. 대학 동기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거기 그 자식도 와? 누구? 아, 그 오빠가 말하는 내 남사친. 오겠지. 걔도 동기인데. 여보. 나 진짜 믿어. 우린 그런 사이 아니야. 제발 좀. 아내는 늘 그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저도 바보가 아니니 불안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결혼도 했고 토끼 같은 자식도 낳았는데 설마 무슨 일이 생기기야 하겠어. 그런 설마 하는 기분에 애써 모른 척, 괜찮은 척하며 그 모든 상황을 묵살해버렸어요. 그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그게 속 깊은 남편의 모습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요. 그러다 재작년 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이 왔네요. 한창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울리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붙어 다녔으니 거의 40년 지기 친구 진수라는 녀석이었거든요. 야, 흥씨가, 너 지금 혹시 재수 씨랑 같이 있니? 녀석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어요. 아니, 나 지금 회사에서 일 보고 있지. 우리 영희는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말이야. 아, 아니다. 내가 잘못 봤나? 이 자식아. 뭔데 말을 하다 마라. 무슨 일인데 그래. 제 독촉의 진수는 한숨을 푹 쉬더니 어렵게 입을 열더군요. 나 방금 너희 아파트 쪽 지나가는데 재수 씨가 어떤 남자 차에서 내리더라. 근데 둘이 같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봤어. 이 시간에 너는 회사에 있을 게 뻔한데 누구지 싶어서 이상해서 연락해 본 거야.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요. 정말이야. 확실한 거지? 재차 묻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비싼 휴대폰 요금 내가면서 너한테 거짓말하겠냐? 아무튼 웬 놈이랑 같이 너희 집으로 들어가는 거 똑똑히 봤어. 확인 한번 해봐. 알았어.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동안의 의심들이 한꺼번에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래 들어 부쩍 외출이 잦아진 아내. 피곤하다며 부부관계를 피하던 아내의 차가운 눈빛. 혹시 아내에게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어렴풋이 생각만 하던 그 끔찍한 의심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제껏 한 번도 큰 소리 내며 싸운 적 없이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될 결정적인 사건이 제 눈앞에 닥친 것을 그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미친 듯이 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제발 아니기를, 진수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기를 빌고 또 빌었네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최대한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안방으로 향했죠.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제가 들어서는 안 될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내의 교성과 낯선 남자의 거친 숨소리. 자기야. 아, 너무 좋아. 나도 자기야. 나도 너무 좋아 죽겠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편히 쉬어야 할 나의 안식처. 내 집 안방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초집중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아. 저는 그대로 방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죠.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던 두 남녀가 화들짝 놀라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형님. 아내 옆에 있던 그놈 낯이 익더라고요. 아내와 대학 동기라며 그 수많은 남사친 중 한 명이라며 몇 번이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던 놈. 저를 볼 때마다 허리 숙여 인사하며 형님, 형님 하고 부르던 바로 그 자식이었어요. 이것들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안방까지 와서 이 짓이야. 이 짓이냐고. 분노의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경찰을 부르려고 휴대폰을 들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아내가 알몸으로 달려와 제 손에 들린 폰을 빼앗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줘. 그놈은 허겁지겁 바지를 꿰어입고 침대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형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가 되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과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30년 가까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저를 기만해 온 놈과 놀아난 거였죠. 언제부터 이런 짓을 벌이고 다녔는지도 모를 일이고 더군다나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제 집, 제 안방 침대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짓거리를 했겠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남자라면 그 상황에서 용서가 그리 쉬웠을까요? 저는 그날로 모든 것을 끝냈어요. 결국 우리는 이혼을 하고 만 거예요. 그날의 치욕과 배신감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제게는 항상 부러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내가 낯선 남자와 우리 집으로 가는 걸 목격하고 제게 일러바친 진수 녀석이에요.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형제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진수는 어릴 때부터 뭐든 저보다 나았거든요. 집안도 저희 집보다 훨씬 좋았고요. 공부도 저보다 잘했고 저보다 더 좋은 회사에 다녔죠. 그래서 늘 그 녀석에게는 말 못할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특히 진수 녀석의 아내 은옥 씨는 그야말로 굉장한 미인이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자 시기 질투하는 녀석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얼굴도 이쁜 데다 몸매도 매끈해서 남자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런 매력적인 여자였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저런 여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진짜 부럽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아내랑 비교가 되기도 했거든요. 결혼 전부터 자주 만나기도 했고 결혼 후에는 부부 동반 모임이나 가족 여행도 함께 가기도 해서 은옥 씨와도 꽤 친한 사이였죠. 그랬던 진수 녀석에게 엄청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제 마누라가 바람나서 이혼했다는 사실을 친구들 모임에서 얘기를 해서 온 동네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자기가 마누라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하고 내게 알려줘서 그나마 빨리 정리할 수 있었다며 안 그랬다면 바보처럼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라며 마치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닌 것이었어요. 그저 거기서 그쳤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누군가 그랬다더군요. 얌전하게만 보이던 재수 씨가 정말로 바람났어? 그래도 홍식이가 마누라한테는 지극정성으로 참 잘했잖아. 그러자 진수 녀석이 피식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내 녀석이 변변치 못하니깐 마누라가 바람났겠지 뭐. 그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흥식이는 밤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라. 마누라가 어찌나 굶주렸으면 집 안방에까지 남자를 불러들이겠냐. 다 남자가 부족한 걸 못 채워주니 여자가 밖에서 채우는 거다. 별의별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런 소리를 다른 친구를 통해 전해 듣고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진수 녀석의 전화도 받질 않았어요. 괜히 다른 오해라도 생길까 봐 섭섭하단 말도 못하고 친구들에겐 그냥 이혼하고 충격을 받아서 잠시 혼자 지내고 싶다는 메시지만 전달했네요. 사람한테 실망을 했다고 할까요? 20년 넘게 살았던 마누라는 바람이 났고 가장 심적으로 힘든 시기에 40년치기 친구라는 녀석은 친구 이혼을 술자리 가십거리로 만들었으니 말이죠. 세상 참 믿을 사람 없구나. 그때부터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괜히 내가 뭔가 부족해서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나 싶기도 하고 뭔가 자격지심도 생기고 말이에요. 이후 수개월 동안 회사와 집만 오가며 사람들과 왕래는 거의 없다시피 했네요. 여자요? 저도 남자인데 여자 생각이 왜 안 났겠어요. 하지만 새로운 만남에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군요. 누군가를 만나고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연애하고 근데 그 끝에 또 상처를 받을까봐 그 배신감의 서늘한 칼날이 다시 심장을 파고들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외근을 나갔다가 비빔국수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해서 점심 먹으러 잠시 들렀어요. 그런데 저 멀리 창가 쪽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수였어요. 사시면을 봐온 녀석의 뒷모습인데 틀릴 리가 없었죠. 근데 그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진수는 뒤돌아 있어 얼굴 표정을 볼 순 없었지만 여자는 아주 잘 보였네요. 몸에 딱 붙는 검정 투피스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한 40대 중반쯤 돼 보이고 뭐가 그리 좋은지 계속 까르르 웃으며 진수의 팔을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완벽한 풀메이크업에 한껏 꾸민 상태였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시간에 이런 외진 국수집에서 저렇게 차려입은 여자와 대체 무슨 사이일까? 딱 하고 느낌이 왔죠. 이건 바람이다. 진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바로 운명의 장난인 거지. 혹시나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휴대폰을 들어 몰래 사진을 몇 장 찍어 두었죠. 너도 그저 그런 놈이었구나. 평소에는 깨끗하고 깔끔한 척하며 뒤로는 저렇게 구린 놈이었구나. 그러면서 나랑 내 마누라를 그렇게 흉보고 다녔던 거야?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속이 후련해지고 그동안 쌓여왔던 이 시커먼 응어리 같은 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대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급한 사정이 생겨 바로 들어가 봐야겠다며 함께 갔던 동료는 콜택시를 불러 먼저 돌려보내고 저는 재빨리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마와 차를 최대한 안 보이는 곳에 다시 주차를 하고 진수 녀석이 나올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약 5분 뒤 식사를 마친 사람이 팔짱을 낀 채 나왔고 저는 혹시나 대실이라도 하러 가지 않을까 하고 미행을 하였지요. 혹시나가 역시나였네요.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내 외곽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죠. 이미 차에 타는 모습, 그리고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제 휴대폰에 고스란히 다 찍어두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잠시 고민에 빠졌죠. 괜히 이 사실을 밝혀서 내가 한 가정을 파탄내는 건 아닌가. 아니면 진수 녀석처럼 똑같이 이 사실을 재수 씨에게 알릴까? 그래도 친구가 바람 피운 거랑 친구 아내가 바람 피운 거랑은 다른 거 아닐까? 그렇게 매끈하고 예쁜 아내가 있는데
진수는 왜 바람을 피우는 걸까? 그러면서 은옥 씨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온종일 심적인 갈등을 하였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진수의 아내 은옥 씨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진수랑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기로 했죠. 우선 은옥 씨에게 연락을 하였어요. 재수 씨, 저 흥식이에요. 진수 녀석 문제로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되면 한번 얼굴 보고 얘기해요. 대신 이 사실을 진수는 알면 안 되고요. 어머, 흥식 오빠, 웬일이세요? 진수 오빠 일이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네, 꼭 얼굴 보고 확인시켜 드릴 일이 있어서요. 네, 오빠. 그럼 오늘 저녁에 잠깐 뵈어요. 그렇게 조용한 카페에서 은옥 씨를 만났어요.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는지 얼굴빛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재수 씨, 요즘 진수 녀석이랑 부부 사이는 어때요? 저희요? 괜찮은데요. 오빠,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죠? 오빠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은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면서 뭔지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그게 제가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긁어부스럼 만드는 건 아닌지 싶어서 말이에요. 오빠, 괜찮아요. 저 바보 아니에요. 오빠가 이렇게까지 저를 따로 부른 데는 뭔가 큰일이 있는 거겠죠.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속고 지내는 것보단 나아요. 무슨 일이든지 원망 같은 거 절대 안 할 테니 말씀하세요. 저는 결심하고 우선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럼 혹시 이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사진을 본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 아는 사람이에요. 제 대학교 동기 미숙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미숙이가 왜? 재수 씨 친구라는 사실에 완전 충격을 먹었네요. 무슨 삼류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마누라, 친구랑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여기 이 남자는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진수 오빠네요. 근데 두 사람이 왜 같이 있는 거죠? 혹시 그 식당에 단둘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저도 재수 씨 친구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요. 처음 두 사람을 목격하고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어 따라가 봤더니 차가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제 말을 전혀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 차에 올라타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을 일일이 보여주며 설명을 하였죠. 그제서야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사슴 같은 큰 눈망울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흥식 오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는데 막상 내 앞에 이 상황이 닥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난 물티슈를 몇 장 뽑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더군요. 평소 환하게 웃고 밝은 모습만 보다 우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니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배신감이 느껴져요. 그냥 모르는 여자랑 바람 피웠더라면 덜했을 텐데 하필이면 제 친구랑 내 친구랑. 그녀는 이제 끄끄 소리까지 내며 서럽게 울어댔어요. 나도 모르게 내 한쪽 손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죠. 근데 그녀는 서럽게 울고 있는데 난 그녀 등에 내 손이 닿아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기분이 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하는 척하며 그녀를 살짝 안았죠. 근데 그녀도 기다렸다는 듯이 제 품에 깊숙이 안기는 거 있죠. 어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렇게 제 품에 안겨 그녀는 한참 동안 울었고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때쯤 제 품에서 떨어져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흥식 오빠, 지금 제 모습 보기 흉하죠? 흉하긴요. 워낙 미모가 뛰어나서 하나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그녀는 이 상황에서도 이쁘다는 소리가 듣기 좋았는지 살짝 미소를 짓더라고요. 오빠, 나 진수 오빠한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요.
2배, 3배로 마음 상하게 죽는 것보다 더 괴롭게 복수하고 싶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야 뭐, 진수한테는 맞바람이 최고지. 맞바람이요? 그래. 바람엔 바람이지. 가장 아픈 건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똑같이 당하는 거야. 맞바람. 이야. 그거 제대로네요. 근데 복수를 하겠다고 아무나랑 바람 피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야 간단히 해결할 방법이 있지. 간단하다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나랑 피우면 되지. 진수가 절대로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진수와 가장 친했던 사람. 바로 나 말이에요. 최고의 복수이긴 한데 오빠랑 나랑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우리 둘이 그러다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소문날 게 뭐가 있어. 우리 둘이 몰래 바람 피우고 진수한테만 알리면 되지. 설마 진수 녀석이 우리 사이를 소문내고 다니겠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일 텐데. 그녀는 내 말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했네요. 별거 없어요. 그냥 눈 딱 감고 복수를 위해 잠시 연기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흥식 오빠는 왜 저를 돕는 거죠? 오빠 친구잖아요. 그동안 진수에게 느껴오던 자격지심, 열등감,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를 소문내고 다녔던 일까지 은옥 씨에게 다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 자식. 내가 남자 구실도 못해서 마누라가 바람났다고 친구들한테 떠들고 다녔어요. 재수 씨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은옥 씨는 내 상황이 이해가 되는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나 사실 은옥 씨를 볼 때마다 진수 녀석이 부러웠어요. 나는 언제 한번 저렇게 애교 많고 이쁘고 심지어 몸매까지 매끈한 여자랑 만나볼까 하고요. 호호. 그랬어요? 근데 나도 흥식 오빠 사람 참 좋게 봤는데 성격도 둥글둥글하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 보이고 말이에요. 왜요? 덩치 큰 남자 좋아해요? 어릴 땐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덩치 크고 힘센 남자가 멋져 보이더라고요. 요즘 제 이상형이 마동석 같은 남자거든요. 남자 스타일이 완전 변했네요. 그러게요. 오빠. 아까 오빠가 말한 맞바람 말인데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당연하죠.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려야죠. 은옥 씨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수 씨, 너무 걱정 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오빠는 이제 괜찮아요? 외로운 거 하나 빼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은옥 씨, 언제든지 연락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빠. 마지막에 네 오빠라는 은옥 씨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은옥 씨의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후 은옥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요. 퇴근하고 보죠. 어디로 갈까요?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오빠 집 근처 카페로 제가 갈게요. 알겠어요. 저녁에 봬요. 저녁 7시. 퇴근하고 약속 장소로 갔더니 그녀가 이미 창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도 풍겨오는 아우라가 언뜻 봐도 그녀였죠.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보다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에 딱 달라붙는 스타일이라 그녀의 매끈한 몸매가 더 도드라져 보였고요. 제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녀가
손을 들어 저를 불렀습니다. 흥식, 오빠. 여기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나한테 잘 보이려고 작정하고 나온 건가? 그렇다면 내 제안을 받아들이려는 건가 본데. 그 순간부터 그녀가 내게 무슨 말을 할지 기대가 되어 긴장되기 시작했네요. 재수 씨,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은옥 씨였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네, 저랑 맞바람 피우고 싶다는 거 장난 아니고 진심이시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저 정말 오빠 믿어도 돼요? 그럼요. 제가 은옥 씨한테 왜 그런 장난을 치겠어요. 제 인생도 지금 엉망인데. 아니 그게 솔직히 며칠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라도 우리 오빠랑 흥식 오빠가 짜고 저를 시험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 사람이 워낙 뒤가 구린 사람이라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 그 자식이 재수 씨를 그렇게 만들었군요. 그럼 제가 은옥 씨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제 와이프가 젊은 남자랑 바람난 거 진수한테 들었죠? 네, 오빠한테 들었죠. 정말 안타깝다고. 흥식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안타깝다고요? 그 자식이 그걸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심지어 불륜남을 제 집 안방까지 데리고 갔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저를 남자도 아닌 놈으로 만들었어요. 제 자존심, 인생 전부를 짓밟아 놨다고요. 그런 놈이랑 제가 한패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수 그 자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지는 꼴을 봐야겠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제 격앙된 목소리에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를 믿고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순간 너무 기뻤죠. 복수도 복수였지만 평생에 저리도 이쁜 여자를 한번 안아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네요. 은옥 씨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진수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희 집에서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오빠, 근데 우리 언제부터 복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와인잔을 기울이던 그녀가 물었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죠. 진수는 지금 재수 씨가 시끄러운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있는 줄 알잖아요. 자기 아내가 자기 친구 집에서 자기랑 가장 친했던 친구랑 단둘이 와인을 마시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거려. 아니, 그 맞바람을 피운다면서요. 그야 은옥 씨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강요할 생각 없어요. 전 진작부터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저한테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솔직히 저도 선뜻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은옥 씨가 먼저 다가오더군요. 그럼 오늘 어때요? 저도 맨정신엔 좀 그렇고 우리 와인이라도 한 잔 더 해요. 잠시 뒤 둘 사이에 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점점 제 몸이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그녀를 안았죠. 오빠, 우리 서로 후회 없이 즐겨요. 그렇게 우린 진수 녀석이 불행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향한 묘한 끌림을 아는 채 거사를 치르게 됩니다. 오빠 근데 나 이런 건 처음 받아봐요. 나란히 누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평소 진수가 잘 안 해줬나 보네. 진수 오빠뿐만 아니라 이제껏 만나본 남자 중에서도 이렇게 섬세하고 정성껏 최선을 다하는 남자는 오빠가 처음이에요. 그냥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여자로서 존중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행복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좋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오빠는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저야 오랜 꿈이 이뤄진 것 같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해요.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 잦아졌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고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어요. 요즘 오빠 만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도 저랑 있을 때 괜찮으세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저도 좋아요. 재수 씨랑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텅 비었던 집이 사람 사는 집 같고 웃을 일도 생기고 그래요. 은옥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만난 지 반년이나 흘렀어요. 처음엔 그저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랫뜻이 맞아 서로가 합의하에 시작한 관계였지만 어느 순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우린 그냥 평범한 연인처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은옥 씨를 정말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복수 같은 건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당신이랑 계속 이렇게 함께 있고 싶어요. 제 고백에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사실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오빠가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니까 어느 순간 저도 오빠를 더 신경 쓰게 되고 잘 보이고 싶어지고 점점 좋아졌어요. 저도 오빠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 관계를 밝히지 말고 진수 녀석이 바람 피운 걸로 조용히 이혼하고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같이 살래요? 그럼 복수는요? 진수 오빠한테 우리가 이런 사이라고 말 안 하고요. 네, 생각해보니 최고의 복수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 자식이 평생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자기가 버린 여자와 자기가 무시했던 친구가 세상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진짜 복수 아닐까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왼수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진수 녀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그녀는 제 말에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빠 뜻대로 할게요. 그동안 제가 모아온 진수 녀석의 외도 증거들을 내밀며 은옥 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명백한 증거 앞에 진수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이후 우리에게는 비로소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았어요. 지긋지긋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유일한 존재가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죠. 이혼 후 우린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난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베트남 다낭이 그렇게 살기 좋대요. 물가도 싸고 날씨도 따뜻하고 우리 그냥 다 잊고 거기 가서 작은 가게나 하면서 살까? 베트남 좋지. 아니면 필리핀 세부도 괜찮고 따뜻한 나라에 가서 매일 바다나 보면서 지긋지긋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사는 거. 생각만 해도 숨통이 트이네. 그것도 아니면 아예 강원도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우리 둘만의 세상을 이뤄 살아볼까 싶었어. 아침엔 새소리에 눈 뜨고 저녁엔 별 보면서 와인 마시고 우리의 대화는 늘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며칠 밤을 새워 이민 정보를 찾아보고 한적한 시골의 전원주택 매물을 뒤지며 웃음꽃을 피웠죠. 마치 20대 연인들처럼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화는 현실이 될 수 없더군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모두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은옥 씨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순의 와이프 이혼하더니 새벽마다 흥식이네 집에 들락날락거린다더라. 어쩐지 진수가 이혼을 너무 순순히 해주더라니. 둘이 원래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 아니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진수 녀석이었습니다. 야, 너냐? 녀석의 목소리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 지금 동네에 너랑 은옥이 너랑 내 와이프였던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묻잖아. 이 자식아.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죠. 헛소리 집어치워. 내 이혼 과정에서 나한테 법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 한두 번 만났던 거지. 소문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다. 너야말로 마누라, 친구랑 바람 피운 주제에 누굴 의심해? 정말이냐? 그래, 정말이다. 이제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은옥 씨는 오히려 담담하더라고요. 오빠, 괜찮아. 우린 떳떳하잖아. 그 사람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건 사실이고, 우린 그 후에 만나는 거니까 문제될 거 없어. 그런데 그날 이후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은옥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함께 미래를 이야기할 때면 슬며시 화제를 돌렸고, 갑자기 저와 함께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요. 이유를 묻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죠. 오빠,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엄마가 이혼하자마자 아빠 친구랑 눈 맞아서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소리를 우리 애들이 평생 듣고 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에는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은옥 씨가 진수 녀석과 이혼하며 재산 분할로 받아온 돈이 생각보다 엄청나더군요.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상당한 액수의 현금.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한 여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실망을 넘어선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막상 이혼하고 나니 수중에 쥔 돈도 많고 이제 와서 모든 걸 버리고 저 하나만 보고 떠나기엔 아까웠겠죠. 애들한테도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아빠를 둔 비련의 엄마. 하지만 꿋꿋하게 아이들을 지키는 당당한 엄마로 남고 싶었을 테고요. 어느 날 저녁 더 이상 참지 못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은옥 씨,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떠나기로 한 약속. 전부 없던 일이 되는 거야?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와인잔만 만지작거리더군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우리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안 될까? 지금처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대신에 우리 지금처럼 몰래 만나자. 나 소문 같은 건 전혀 개의치 않아. 어차피 진실은 우리만 알잖아. 하지만 죄지은 사람처럼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듯 살기는 싫어. 오빠도 마찬가지잖아. 우린 서로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모든 걸 희생해야 돼?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떡하고? 사랑. 오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나이에 사랑 하나만으로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아이들이 있어. 오빠도 오빠 인생이 있잖아. 또 한 번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작은 제가 했지만 이 관계에 더 적극적이었던 건 분명 은옥 씨였거든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먼저 알아보자고 한 것도, 어떻게 해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지 함께 밤새워 상의했던 것도, 그리고 이혼만 하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우리 둘만의 미래를 만들자고 먼저 약속을 꺼냈던 것도 그녀였는데, 그 모든 게 결국 저를 이용한 것만 같았어요. 진수에게 복수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기 위한 도구로 저를 썼던 건 아닐까.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오빠, 오해하지 마. 우리가 평범한 연인처럼 지내지는 못하더라도 가끔 이렇게 만나서 회포도 풀고 좋은 친구처럼 지내면 되잖아. 나 오빠랑 같이 있을 때 정말 좋았던 건 진심이야. 거짓말 아니야. 그럼 나랑 엔조이를 하자는 거야? 필요할 때만 만나는 파트너? 엔조이가 됐든 파트너가 됐든 그 명칭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차갑고 현실적이어서 더 이상 반박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그치거나 따지지도 내치지도 못했네요. 왜냐하면 그녀의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도 최소한 제 곁에 남아있겠다고 하니 그걸 거부할 용기가 제게는 없었어요.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인생, 제가 원하던 동화 같은 소원은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며 와인을 마시는 은옥 씨의 아름다운 옆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비록 반쪽짜리 관계일지라도 그녀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어쩌면 나는 행복한 놈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배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그녀가 내어준 위태로운 행복에 기대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